여러분, 단백질을 잘못 드시면 지금 드시는 식사들이 전부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냥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저는 30년간 노년 영양 흡수를 연구해온 박사 김도현입니다.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고기도 챙겨 드시고 생선도 드시고 계란도 매일 드시는데 왜 다리 힘은 계속 빠지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흡수되느냐에 있어요. 입으로 들어간 단백질이 위에서 제대로 분해되지 않으면 그냥 빠져나가 버립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소화효소 분비량이 30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고기를 드셔도 몸은 그걸 제대로 쓰지 못하는 거죠. 심지어 비싼 보양식을 드셔도 마찬가지입니다. 흡수가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나이가 들어 근육이 약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잘못된 단백질 섭취 습관이 근육을 서서히 말려버리는 겁니다. 저는 실제로 단 하나의 원칙만 바꾸고도 3개월 만에 다시 계단을 오르는 분들을 수없이 봤어요. 그분들이 바꾼 건 단백질의 양이 아니라 종류와 조합이었습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제부터 말씀드릴 3가지 단백질이 있습니다. 새우, 렌틸콩, 들깨가루. 이 3가지의 숨은 연결고리를 아는 순간 여러분의 근육은 다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새우는 바다에서 온 부드러운 단백질이고 렌틸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완성형이며 들깨가루는 흡수를 돕는 조용한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하나씩만 먹어도 좋지만 이 3가지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흡수율이 2배 이상 달라질 수 있어요. 같은 새우를 먹어도 어떤 재료와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근육이 받아들이는 양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드시는 단백질이 혹시 흡수되지 않고 그냥 버려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요즘 근력 저하를 느끼신다면 댓글로 언제 가장 힘이 빠지시는지 알려주세요. 몇 달 전에 제게 찾아온 78세 이영수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영수님은 다리가 약해져서 하루 종일 소파에만 앉아 계셨습니다. 고기도 챙겨 드시고 영양제도 꾸준히 복용하셨는데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가족들이 걱정해서 이것저것 해드렸지만 본인도 점점 의욕을 잃어가고 계셨죠. 외출도 거의 안 하시고 집 안에서만 지내시니까 우울감까지 느끼신 거예요. 그런데 아들분이 제 강의를 듣고 식단에 새우와 렌틸콩, 들깨가루를 조금씩 추가했습니다. 처음엔 별 기대 없이 시작했는데 한 달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다리가 가벼워지기 시작하더니 아침마다 정원에 나가서 꽃에 물을 주실 정도로 활력을 되찾으신 겁니다. 이영수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들깨라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일주일에 3번은 새우볶음을 드신답니다. 이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비결은 단백질을 많이 먹은 게 아니라 흡수가 잘 되는 단백질로 바꾼 겁니다. 이영수 님이 이전에 드시던 음식들도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이든 위장에는 부담이 컸던 거죠. 새우와 렌틸콩, 들깨가루는 소화도 잘 되고 흡수도 빠르니까 몸이 바로 반응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변화가 빨랐는지, 어떤 조합이 흡수를 극대화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릴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근육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특히 마지막 챕터에서 말씀드릴 조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작고 쉬운 변화가 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근육 흡수와 직접 연결되는 단백질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새우부터 말씀드릴게요. 새우는 바다의 붉은 보석이라고 불립니다. 새우 단백질은 부드럽고 소화가 잘 돼서 약한 위에도 전혀 부담이 없어요. 고기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다는 분들도 새우는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고기는 위에서 최소 3시간 이상 소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새우는 1시간 반이면 충분해요. 그만큼 위장에 부담이 적다는 뜻이죠. 한국영양학회 보고에 따르면 새우 단백질은 흡수율이 90% 이상으로 나타났고 노년층 단백질 대체 식품으로 강력하게 추천되고 있습니다. 특히 새우에는 아스타잔틴이라는 붉은 색소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서 근육 회복을 도와줍니다. 운동 후 근육통이 심한 분들한테도 좋아요. 부산에 사시는 78세 박재훈님은 매일 저녁 새우죽을 한 그릇씩 드셨어요. 한 달 만에 다리 피로감이 줄고 산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박재훈님은 처음엔 반신반의했대요. 그냥 새우 몇 마리로 뭐가 달라지겠냐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2주쯤 지나니까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는 게 느껴지더래요. 그때부터 확신을 갖고 꾸준히 드셨답니다. 새우는 기름에 튀기기보다 찌거나 브로콜리와 함께 볶아 드시는 게 좋아요. 튀기면 아스타잔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파괴되거든요. 또 튀긴 음식은 소화가 더 오래 걸리니까 노년층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새우 껍질째 과다 섭취하시면 소화 불편을 일으킬 수 있으니 껍질은 벗기고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껍질에도 영양이 있긴 하지만 소화력이 약한 분들한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새우를 어떤 방식으로 조리해 드시나요? 렌틸콩 이야기를 이어서 해볼게요. 렌틸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완성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거의 완전 단백질에 가까워요. 고기를 못 드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대안이죠. 특히 렌틸콩은 철분 함량도 높아서 빈혈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나이 들면 철분 흡수율이 떨어지는데 렌틸콩은 식물성 철분이라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어요. 캐나다 맥길대 연구에서 렌틸콩 밥은 흰쌀밥보다 식후 혈당 상승폭이 20% 낮게 나타났습니다.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는 뜻이에요. 렌틸콩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당이 천천히 흡수되거든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72세 박순자님은 렌틸콩 밥으로 혈당을 조절하시면서 다리 부종이 사라졌어요. 박순자님은 원래 흰쌀밥만 드셨는데 혈당이 자꾸 오르니까 걱정이 많으셨대요. 그런데 렌틸콩 밥으로 바꾸고 나서 혈당도 안정되고 다리도 가벼워졌답니다. 부종이 빠지니까 걷기도 한결 편해지셨대요. 현미와 1:1 비율로 섞어서 밥을 지으시면 됩니다. 렌틸콩만 먹으면 맛이 좀 밍밍할 수 있는데 현미와 섞으면 고소한 맛이 나서 먹기 좋아요. 단 주의할 점은 짜게 양념하면 혈당 안정 효과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간은 최대한 싱겁게 하시고 채소 반찬을 곁들이세요.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칼슘이 빠져나가서 뼈 건강에도 안 좋거든요. 혹시 밥 지을 때 콩을 넣어 본 적 있으신가요? 들깨가루는 흡수를 돕는 조용한 조력자입니다. 식물성 오메가3가 풍부해서 단백질이 근육까지 잘 전달되게 도와줘요. 국립식품연구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들깨, 오메가3는 혈관 청소와 염증 완화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혈관이 깨끗해야 영양소가 근육까지 제대로 전달되거든요. 혈관에 찌꺼기가 쌓여 있으면 아무리 좋은 영양을 섭취해도 근육까지 도달하지 못해요. 들깨에는 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혈액순환을 돕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특히 관절염이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돼요. 무릎이나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들깨를 꾸준히 드시면 통증이 줄어드는 걸 느끼실 겁니다. 고향에 사시는 70세 김영자님은 매일 아침 들깨 라떼로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우유에 들깨가루 2스푼을 넣고 가볍게 섞어서 드시는 건데 한 달 만에 어깨 통증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영자님은 원래 어깨가 아파서 팔을 들기도 힘드셨대요. 그런데 들깨라떼를 꾸준히 드시니까 어느 날부터 팔이 가볍게 올라가더래요. 들깨가루는 우유나 요거트에 섞어 드시면 좋습니다. 단 들깨 섭취 직후에 커피를 드시면 흡수율이 떨어지니까 최소 1시간 정도는 간격을 두세요. 커피의 카페인이 오메가3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아침에 커피 드시는 습관이 있으시면 들깨라떼를 먼저 드시고 1시간 후에 커피를 드시는 게 좋아요. 오늘 아침 들깨라떼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새우와 렌틸콩, 들깨가루 이 세 가지는 각각만 먹어도 좋지만 조합하면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새우는 부드러운 동물성 단백질을 제공하고 렌틸콩은 식물성 단백질을 채우며 들깨가루는 그 모든 영양소가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조합하면 흡수율을 200%까지 높일 수 있는지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새우와 브로콜리를 함께 드시면 칼슘과 비타민C 흡수가 극대화됩니다. 새우에는 칼슘이 풍부하고 브로콜리에는 비타민C가 많은데 이 둘이 만나면 칼슘 흡수율이 30% 이상 올라가요. 비타민C가 칼슘이 몸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거든요. 특히 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한테 이 조합은 정말 좋습니다. 단 튀기지 말고 살짝 볶아야 합니다. 튀기면 새우의 아스타잔틴이 파괴되거든요. 올리브유나 들기름에 가볍게 볶아서 소금 간만 살짝 하시면 돼요. 마늘을 조금 넣으면 맛도 좋고 항산화 효과도 더해집니다. 새우 브로콜리 볶음을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 식사 반찬으로 활용해 보세요. 저녁 반찬으로 드시면 다음날 아침 몸이 가벼운 걸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은 새우를 찜으로 드시나요? 아니면 볶음으로 드시나요? 렌틸콩과 현미를 함께 드시면 완전 단백질이 생성됩니다. 렌틸콩에 부족한 아미노산을 현미가 채워주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고기 못지않은 단백질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식물성 단백질만으로도 충분히 근육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죠. 고기를 못 드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에요. 현미밥에 렌틸콩을 넣어 밥을 짓고 채소 반찬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금치나 깻잎 같은 녹색 채소를 곁들이는 걸 추천해요. 녹색 채소에는 엽산이 풍부해서 단백질 대사를 돕거든요. 단 간장을 과하게 넣으면 나트륨이 칼슘을 빼앗아 가니까 간은 최소한으로 하세요. 된장국이나 김치 같은 짠 반찬과 함께 먹을 때는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오늘 저녁 렌틸콩 밥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들깨가루와 우유 또는 요거트를 함께 드시면 오메가3 흡수가 상승합니다. 들깨의 오메가3는 지용성이라서 우유나 요거트의 지방과 만나면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져요. 물에 타서 드시면 흡수가 잘 안 되는데 우유나 요거트에 섞으면 지방 덕분에 쏙쏙 흡수됩니다. 아침에는 들깨라떼로 저녁에는 들깨 요거트로 가볍게 실천해 보세요. 들깨라떼는 따뜻한 우유에 들깨가루를 넣고 꿀을 조금 넣으면 맛있어요. 들깨 요거트는 플레인 요거트에 들깨가루와 바나나를 넣으면 간식으로도 좋습니다. 단 섭취 후 1시간 내에는 커피를 피하셔야 합니다. 커피의 카페인이 오메가3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아침 커피 대신 들깨라떼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새우와 들깨가루를 함께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새우를 삶아서 들깨가루를 뿌린 샐러드로 드시면 단백질과 오메가3를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요. 이때 레몬즙을 살짝 뿌리면 비타민C가 철분 흡수까지 도와줍니다. 새우에는 철분도 들어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점심 메뉴로 활용해 보세요. 샐러드가 부담스러우시면 새우볶음에 들깨가루를 마지막에 살짝 뿌려 드셔도 됩니다. 열을 가하지 않아야 들깨의 영양이 파괴되지 않아요. 렌틸콩과 들깨가루를 함께 드시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렌틸콩 수프에 들깨가루를 한 스푼 넣으면 고소한 맛도 더해지고 영양 흡수도 좋아져요. 수프가 번거로우시면
렌틸콩 밥 위에 들깨가루를 뿌려 비벼 드셔도 됩니다. 들깨가루는 열에 약하니까 마지막에 넣는 게 포인트예요. 밥이 다 지어진 후에 한 스푼 뿌리시면 됩니다. 세 가지를 모두 조합하는 방법도 있어요. 렌틸콩 현미밥을 지으시고 새우 브로콜리 볶음을 반찬으로 드신 다음 후식으로 들깨 요거트를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한 끼를 구성하시면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 그리고 오메가3까지 완벽하게 섭취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런 식단으로 드시면 몸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제 실천을 위한 마지막 단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단백질은 먹는 게 아니라 흡수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많이 먹는 것보다 부드럽게 소화되고 꾸준히 흡수되는 식단이 근육을 지킵니다. 잘못된 식습관은 근육을 말리고 올바른 조합은 몸을 다시 일으킵니다. 지금까지 고기만 드셨다면 새우로 바꿔보세요. 흰 쌀밥만 드셨다면 렌틸콩을 섞어보세요. 커피만 드셨다면 들깨라테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이 세 가지를 식탁에 올려놓는 순간 몸은 다시 회복의 신호를 보냅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단백질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흡수되지 않으면 근육은 계속 줄어듭니다. 다리 힘이 빠지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며 결국 거동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심하면 낙상 위험도 커지고 병원 신세를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면역력도 떨어져서 감기도 자주 걸리고 회복도 느려져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3개월 만에 다리에 힘이 돌아오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벼워지며 일상의 활력이 되살아납니다. 산책도 다시 시작하고 손주들과 놀아줄 수도 있어요. 계단도 거뜬히 오르고 장도 직접 보러 가실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릴게요. 오늘 저녁 한 끼만이라도 새우와 브로콜리를 함께 드셔보세요. 기름에 튀기지 말고 살짝 볶아서 들깨가루를 뿌려 드시면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실천입니다. 내일 아침엔 우유에 들깨가루 2스푼을 넣어 들깨라테를 만들어 보세요. 꿀을 조금 넣으면 더 맛있어요. 그게 두 번째 실천입니다. 모레 점심엔 현미와 렌틸콩을 섞어 밥을 지어 드세요. 1:1 비율로 섞으시면 됩니다. 그게 세 번째 실천입니다. 이 세 가지만 일주일 동안 반복하시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처음 며칠은 별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면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운 걸 느끼실 거예요. 2주쯤 지나면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3주쯤 지나면 다리에 힘이 생기는 걸 확실히 아실 겁니다. 당신의 근육은 다시 반응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근육 흡수를 방해하는 의외의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음식들을 계속 드시면 오늘 배운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 있어요. 특히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알고 드시는 음식 중에도 근육 흡수를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정말 중요하니까 꼭 보셔야 해요. 댓글에 저는 오늘부터 흡수 단백질 식단을 시작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여러분의 실천을 이어가는 첫 걸음이 됩니다. 댓글을 남기시는 순간 마음속으로 다짐하게 되거든요. 그 다짐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행동이 습관으로 바뀌면 여러분의 건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